네, 반가 반가 여러분 반가 반가. 네, 이경주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무슨 예고해놓고 바로 올리네. 참 그죠? 예. 바이오니아 신약의 꿈 제2탄. 그래서 지난주에 지난 시간에는 좀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좀 기업 재무 구조라든가 뭐 지배 구조, 기타 등등 주가 이런 거 위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이오니아 현재 오늘이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게 2020년 12월 15일이고요. 지금 시각이 정확히 오후 4시 24분입니다. 지금 현재로 바이오니아의 시가총액은요 4,900억, 4,900억이고 시가총액 순위가 코스닥 145위입니다. 145위. 그리고 상장 주식수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당합니다. 2,513만 주. 외국인 소진율도 조금 돼요. 7.85%. PER이 22배로 아주 고평가되어 있지는 않다. 그리고 EPS 한 주당 순이익은 약 882원에 달하고 있다. 이 정도고요. 지배구조가 항상 중요하죠.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18.17%. 바이오 및 제약사들이 보면 몇몇 회사를 빼고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썩 그다지 높지가 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아쉬운데 아니나 다를까 바이오니아도 18.17%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경영권의 위협을 받을 만한 뭔가 그런 이슈는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요게 한 30%만 넘어도 더 좋았을 텐데 그게 개인적으로 조금 좀 아쉽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재무 구조 털어보겠습니다. 자산의 총계가 1,520억이네요. 그 중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거는 322억. 그러니까 전체 자산에서 한 20%가 살짝 넘는 수치네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게. 그리고 공정가치 측정 금융 자산은 액에 꼴랑 13억밖에 안 돼요. 이거는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는 문제고 항상 강조하지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매출 채권 재고 자산이 중요한데 다행이에요. 아주 다행입니다. 매출 채권 107억밖에 안 돼. 외상으로 판 게 107억밖에 안 돼. 안 팔려서 쌓아놓고 있는 물건이 재고가 149억밖에 안 됩니다. 전체 자산 총계가 1,520억인데 그 중에서 매출 채권 107억, 재고 자산 149억. 아주 미미한 숫자죠. 예, 괜찮습니다. 부채의 총합 빚이 얼마냐? 1,080억. 자산이 1,520억인데 부채의 총합이 1,080억. 뭐 양호하네요. 유동부채 965억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빚 965억. 요게 살짝 좀 걸리네요. 전체 부채 중에서 약 한 90%가 다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빚이다. 단기 차입금 요거는 다행스럽습니다. 사실은 유동부채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보실 때요. 유동부채보다 단기 차입금을 더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출을 받아놓은 돈이라서 이거는 안 갖고는 절대 못 빼깁니다. 절대 못 도망가. 그래서 근데 단기 차입금이 꼴랑 14억밖에 안 돼. 요거는 다행이네요. 그리고 자본 총계 자기 자본이 446억이다. 뭐 지금까지는 뭐 썩 만족스럽진 않지만 뭐 그럭저럭 괜찮은 양호하다. 이익잉여금이 근데 안타깝게도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에 이익잉여금이 953억 결손이 났어요. 결손이 이익잉여금이 요게 조금 안타깝고 매출액이 근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153억. 근데 이게 여기서 정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전년도 2019년도 1월부터 9월까지 같은 기간에는 매출액이 167억밖에 안 됐는데 올해 같은 기간에는 매출액이 1153억으로 약 80% 이상이 점프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이죠. 뭐 제 앞서 영상에서 살펴본 대로 콜롬비아라든가 멕시코 이런 데다 승인도 받고 뭐 진단 키트 관련해서 많이 수출을 했나 봐요. 그 덕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매출 원가가 248억으로 매우 낮습니다. 양호합니다. 판매 및 관리비, 판관비 224억. 예, 낮네요. 양호합니다. 그리고 또 눈이 휘둥그레지는 게 깜짝 놀란 게 영업이익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680억 흑자가 났습니다. 680억 여러분. 근데 전년도 동기에는 어땠냐? 작년 1월부터 9월까지는 106억 적자가 났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매출이 당연하겠죠. 아무래도 매출이 1153억으로 80% 이상 점프를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흑자로 돌아서면서 점프를 했어요. 점프. 그래서 680억 점프를 했다.
당기순이익도 177억 흑자가 나버렸네. 전년도 동기에는 89억 적자였는데, 그죠? 이게 다 이런 말하기가 참 제가 괴롭습니다만 이게 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덕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도 마음은 참 괴롭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저 자신이 참 자괴감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는 흑자가 다 흑자로 돌아섰네요.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이유 어쨌든. 그리고 현금 흐름표 중요하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덕분에 이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596억이 흑자가 나버렸네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 252억이 회사에서 돈이 빠져나갔네요. 어딘가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다 투자했나 하고 봤더니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의 취득 698억, 금융자산을 취득하는데 698억, 유형자산을 취득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취득, 유형자산을 취득하는데 99억을 또 써버렸네. 제가 보기엔 뭐 엉뚱한 데다 엄한 데다 갖다 쓴 거 아니니까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 요거는 마이너스, 즉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죠. 그건 왜? 빚을 갚아 나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45억이 요 괄호 쳐진 거는 돈이 빠져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다 45억을 썼나 하고 봤더니 단기 차입금 상환 갚는다는 뜻이죠. 여기다 23억을 갚아버렸어요. 그리고 장기 차입금 상환 23억을 또 갚았습니다. 상환 갚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좋죠. 뭐 그래서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 제 나름대로 이 재무 구조만 놓고 따로 떼어서 점수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다면 뭐 한 70점 정도 주겠습니다. 좀 더 야박하게 준다면 65점. 그리고 좀 이슈가 두 가지가 좀 생겼어요. 하나는 뭐냐면 약간 안타까운데 이게 파생 상품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을 했대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공시를 좀 보면은 파생 상품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을 했다. 이게 약간 좀 그런데 잠깐만요. 이게 왜 이래 또 왜 이래? 네. 여기 공시에 보시면은요. 제가 마우스 커서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파생 상품 거래 손실 발생 2020년 11월 며칠이야 이게? 11월 파생 상품 거래 손실 발생 2020년 11월 13일 날 공시가 떴네요. 이걸 한번 제가 클릭을 해 볼게요. 클릭해 보면 이게 그 전환사채를 좀 발행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전환사채. 근데 이게 주가가 최근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이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0년 12월 15일이고요. 지금 현재 시각이 오후 4시 32분인데 종가가 19,500원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좀 많이 올랐다가 지금 계속 조정 중인데 최근 들어서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환사채 하다 보면 전환가액이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환사채가 뭐냐면 회사가 빚을 내기 위해서 사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회사채를. 그럼 누군가는 회사채를 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바꿔 얘기하면 회사채를 산 사람, 즉 채권자가 되겠죠. 채권자는 이 발행한 회사에다 돈을 빌려준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이 전환사채는 회사채이기 때문에요. 만기가 있습니다. 그럼 만기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원금하고 이자를 받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게 아니라 정해진 기간 내에 나는 끝까지 만기 때까지 안 기다리고 이걸 주식으로 바꿔서 내가 차익 보고 팔아버릴래. 그러면은 전환을 할 수 있거든요. 주식으로. 근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많이 전환을 해버렸어요. 주식으로 전환을 해갖고 여기 보시면 주가 상승으로 인해 전환사채 전환가격과 주가 간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파생금융상품 평가 손실을 인식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왜 나와 또? 이거는 평가한 거예요. 그냥 평가 손실. 그래서 실제로 돈이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7회차 전환사채 및 제8회차 상환전환 우선주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산출된 현금 유출이 없는 손실이다 이거죠.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환 가액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환 가액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전환가액이란 건 조정도 할 수 있는데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일단은 처음에 발행할 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만기가 10년이다. 10년 후에 내가 다 돈을 갚을게. 그리고 이제 얼마 줄게.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할 게 뭐냐면
지금 오늘 발행인데 오늘로부터 정확히 5년 후에 니네가 주식으로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게 내가 해줄게. 그래서 그걸 전환 기간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정해놓고 대신 바꿀 때 한 주당, 예를 들면 한 주당 10,000원으로 내가 바꿔줄게, 10,000원짜리로 바꿀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전환가액이 10,000원이다 그러면 지금 보면 종가가 19,5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딱 봤는데 내가 지금 이거 주식으로 바꿀 수 있네, 전환 기간에 해당이 되네, 그러면은 나 이거 주식으로 바꿀래. 그래갖고 바꾼 다음에 이걸 19,500원에 파는 거죠. 그러면 어떤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냐면, 내가 시장에서 10,000원 주고 주식을 사가지고 19,500원을 받고 판 거랑 똑같은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차익을 한 주당 9,500원을 차익을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막 많이 올라 버리면, 그래서 전환 가액이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환 가액보다 지금 현재 주가가 훨씬 더 높으네. 그러면은, 그리고 내가 지금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이네, 지금 이 기간이. 그러면 대부분은 다 바꾸죠. 바보가 아닌 이상 전환을 하죠, 주식으로. 그래서 그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가 손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크게, 제가 봤을 때 뭐 크게 뭐 회사 자체에 타격을 줄 만한 그런 건 아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렸지만 그 실제로 현금이 빠져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평가를 했을 때 그 정도 손실이 났다고, 차액만큼 그 정도기 때문에 이거는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또 하나 있었는데, 아까 유형자산을 취득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유형자산 양수 결정, 양도가 아니에요. 양수는 산다는 거죠. 내가 산다, 돈 주고 산다. 그래서 유형자산 뭘 산다고 봤더니 여기 나와 있죠. 2020년 11월 19일 날 주요사항 보고서 유형자산 양수 결정.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또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양수 결정을 클릭해 보면 여기 쭉 나와요. 그래서 뭘 유형자산, 뭐야? 눈에 보이는 형태의 어떤 자산을 내가 샀다 이건데, 뭘 샀나고 봤더니 땅을 샀어요. 땅하고 건물을, 대전에 있는 땅하고. 그래서 얼마를 주고 샀냐? 360억을 주고 샀습니다. 양수금액 여기 나오죠. 양수금액 360억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자산 총액 대비해서 43% 정도의 비율이고, 그래서 양수 목적, 이거 왜 샀냐 이거죠. 땅하고 건물을 왜 샀냐? 분산된 생산 시설을 통합하고 고객 수요 증가에 따른 제품의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샀다. 그래서 등기 예정일은 이미 지났네요. 2020년 12월 3일. 그리고 거래 상대방 주식회사 우리바이오로부터 이걸 사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게 이제 투자 활동 현금 흐름에 속하는 거겠죠. 굳이 따져본다면. 여기다 돈을 주고 샀다는 건데, 이런 건 나쁜 게 아니죠. 뭐 엉뚱한 데다, 쓸데없는 데다 돈을 써갖고 막 이상한 거를 막 사들인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주가 좀 현재 차트를 보면, 이게 지금 2020년 6월 30날 1,900원을 찍고 갑자기 막 급등이 나갖고, 이때 2020년 8월 10날 완전히 상승의 꼭지를 거의 찍었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차트 모양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주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형태를 그리고 있죠.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점차 이격도를 적당하게 유지하면서 상승 추세가 중요한데, 상승, 이건 누가 봐도 상승 추세였죠. 그러다가 갑자기 좀 급락이 나와서 21선을 터치했다가 다시 이날 2020년 8월 19일 날 35,200원까지 최고가를 찍었다가 그 뒤로 조정을 조금 보이다가, 이때 대략 2020년 10월 21일부터 잠깐 반등 나왔다 다시 또 지금 하락으로 지금 접어 들어갔고, 오늘 2020년 12월 15일 현재 19,500원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좀 넓게 보자면 조정 내지는 살짝 약간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근데 그렇다고 뭐 완전 급락이 나갖고 막 박살이 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추세가. 근데 좀 오해하실까봐 제가 미리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 바이오니아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총 2회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게 지금 괜찮고 조만간에 급등이 나올 거니까 지금 당장 빨리 사세요, 그런 뜻이 절대 아니고요. 좀 미리미리 좀 뭐랄까, 미리미리 좀 대비, 그래서 우리가 좀 미리미리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절대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내년 뭐 상반기 중에 임상 일상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특별한 재료가 있지,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다시 한번 급등이 나고 그럴 일은
확률적으로 매우 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빨리 사란 뜻이 아니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좀 지켜보자 지금부터, 그런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신규 매수를 혹시라도 고려하고 생각하고 계신 분은 아직은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은 들어갈 때는 아니고 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폐섬유화증 그 신약 관련해서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고요.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은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당분간 뭐 특별한 뭐 악재가 터질 만한 건 없다고 판단이 드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혹시 모르니까 혹시 갖고 계신 분은 30% 내지 40% 정도는 좀 덜어내시라, 비워내시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좀 권고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니아는 앞으로 좀 내년 상반기 임상 일상 들어갈 때까지 좀 지켜보자, 두고두고 관찰을 해보자, 그런 의미로 좀 선정을 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